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하고 이제 실무를, 이렇게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름만 좀,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건데, 김재홍 선생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제, 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우리가 이제 4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문제를 좀 정해놨습니다. 자, 40문제 중에서 70%, 요게 이제 70%를 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4728에서 거의 30문제, 여기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30문제 정도가,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 우리 실무를,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이제 하나씩 알게 됩니다. 자, 실제, 나중에 나가셔서 이제 실제 업무를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요 실제 업무 보는 것을 실무라고 하는데요. 요 실무가 이제 30% 정도. 그러면 4, 30이니까 거의 12개 나올 건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한 10개 정도 해서 이제 한 10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요. 이렇게 비용을 좀, 비율을 정해 놨으니까 공인중개사 법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30개.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보는 실무 쪽에서 30%, 한 10개 정도 나오게 될 거니까요. 요 비율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자, 우리 교재 쪽에서 한번 목차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목차 쪽에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법. 자, 거기가 이제 한 30개 정도. 자, 40개 중에서 한 30개 정도 거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기를 꼼꼼하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우리 총칙 쪽에서, 자, 먼저, 자, 2절에 보시는 재정 목적. 요 재정 목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쪽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3절 쪽에 용어. 자, 용어는 한 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 자, 지금 자, 앞쪽에 보고 있습니다. 목차 쪽에서 3절. 자, 그 용어 쪽에서는 하나 정도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용어 정의 그 정도가 한 개.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절 쪽에서 중개 대상물. 자, 이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중개할 때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삼는 물건을 중개 대상물. 아마 거의 마지막 시간에 보실 겁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우리 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하나씩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도 한 개 정도가 나오니까요. 바로 4절에 하나.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도 하나가 나오니까요. 우리 시험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특히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자,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쪽입니다. 지금 거의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3장에 보시면 이제 등록도 하나. 그 다음에 결격사유도 하나. 우리가 등록을 알아야 되겠죠. 허가 아니고 지금은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등록 쓴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하나. 그다음 이제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결격 사유가 12개나 되는데 여기도 하나 정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격을 결한다. 자, 등록 못한다 그입니다. 미성년자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은 못합니다. 무슨 나이 어린 것이 무슨 중개업이냐.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중개 업무. 여기는 5개. 꽤나 많이 나옵니다. 5개. 자, 먼저 종업원도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은 특히 겸업 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 쪽에서, 자, 거기도 이제 겸업.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겸으로 한다는 업무 6개가 있습니다. 자, 중개업만 할 게 아니라 겸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자, 우리 애들도 뭐 투잡, 쓰리잡 막 그럴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한 개 정도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쪽에 분사무소. 사무소 설치 쪽에서 특히 이제 분사무소가 꼭 하나 정도 나오니까요. 바로 3절에 사무소 설치. 여기도 한 개 정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절에 이제 도장을 등록해 놓고 이제 써야 되니까 인장 등록도 하나가 반드시 꼭 나오고요. 자, 인장 등록도 한 개.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업도. 자, 중개업을 잠시 안 하고 쉴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한 개 정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영업 안 하겠다. 폐업.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뭐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변경신고. 그 다음 이제 중개업 다시 하겠다.
안 한다고 해놨으니까 하겠다. 재개 신고. 자, 이런 게 이제 하나 정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5장.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자, 금쟁이도 꼭 반드시 하나가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자, 7개가 있습니다. 3년야 징역. 아주 크게 제재를 받고요. 그 다음에 1년야의 징역. 금쟁이가 7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1개. 그 다음에 뭐 2절은 나올 만한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거래계약서도 하나 반드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령 쪽에서 그리고 실무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에다가 설명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법 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실무 쪽에서도 또 자세히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지도 감독상의 의무. 여기는 나중에 사무소 명칭 쪽에서 하나 정도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오다가다 이제 간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놨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꼭 반드시 8개가 들어갑니다. 5절도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5장 쪽에서도 한 4개. 4개 정도가 나오니까 86페이지 옆에 정도에다가 이렇게 4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목차를 보고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6장 쪽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자, 전적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속한다는 전속중개계약.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거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중개계약도 전속 때문에 하나.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때문에 하나.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7장 쪽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 거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올해 정도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수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자. 그러니까 최소한 1개에서 2개. 자, 손해배상 책임 무조건 나오니까 1개라고 꼭 반드시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1개 정도 나오고 2개도 나올 수 있고. 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장, 여기 이제 중개보수. 자,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내용 문제 하나. 자, 우리 작년도에만 내용만 딱 2개가 나왔었고요. 자, 올해는 계산 문제 하나.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용 문제 하나. 이렇게 이제 2개. 자, 2개가 나옵니다. 152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2개. 자, 개수 꼭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에 보시면 지도감독. 그 다음 특히 이제 2절에 행정제재. 처분은 어떻게 승계를 할 건지.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꼼꼼하게 이제 설명 드릴 겁니다. 행정처분. 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한 2개. 2개 정도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쪽에 우리 목차에서 182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자, 10장 쪽에 협회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이제 중개업할 때 공인중개사 협회. 자, 지금 이제 광고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시영 씨 나온 한방. 여기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쪽에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단체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많이는 안 나오고 1개. 그 다음 이제 보칙 보실까요? 보칙에 이제 포상분 같은 것은 꼭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나중에 합격하자마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 자,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자, 거기도 하나가 나올 거니까 3절에 포상금하고 교육. 여기가 이제 하나씩 나올 거니까 2개. 보칙 옆에다가 2개. 꼭 개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가 이제 벌칙. 행정형벌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1학년 1반, 3학년 3반 하면서 이제 앞글자도 따볼 겁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도 한 2개는 나오니까. 자, 12장. 벌칙도 2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그 제목대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자, 거래가 이제 매매밖에 안 되는데, 거래했을 때는 신고하십시오. 신고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상당히 큰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신고. 여기는 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자, 2절까지 해서 이제 거래 신고가 한 2개. 그 다음에 외국인도 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건물 살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거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 그 다음 이제, 자, 토지거래허가, 이건 공법에 있다가 우리 법령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여기도 1개.
그래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는 허가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고요. 우리 세종시도 막 투기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막 해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돈 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시 돈만 있으면 투자하려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우리 세종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 4개 정도, 좀 많이 나오면 5개, 여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의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 쪽에서는 한 10개, 한 9개 정도에서 10개라고, 자, 실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1장에는 아예 안 나올 정도고요. 2장도 아예 안 나올 정도. 그냥 전속 중개 계약만 앞쪽에서 하나 정도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개 대상물 조사해서 확인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한 2개 정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나중에 실무하실 때 바로 확인 설명서 써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경영도 아예 안 나올 쪽이요. 정말 1장, 그리고 2장, 4장 아예 안 나올 건데 그거 보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아예 안 나올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거래계약 체결. 자, 거래계약 체결도 이제 하나 정도. 자, 앞쪽에서 이제 거래계약서가 있었으니까 하나 정도 나올 정도. 거의 아예 그냥 안 낼 수도 있을 정도니까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건데요. 자, 6번째. 바로 개별적인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한 6개. 자, 먼저 주택임대차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오게 돼 있고요. 자, 우리 1차에서도 간단하게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로 임차는 어떻게 보호를 할 건지 최단 기간이고요. 자, 올리는 것도 심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20분의 1, 5%입니다. 자, 5%만 매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했을 때는 2년으로 다시 연장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상가도 자, 주택만 있냐? 상가도 있습니다. 상가도 임차인 불쌍하니까 보호합시다.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여기도 한 개 정도가 반드시 나오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절. 이거 다 민법에 있었던 건데,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명신탁입니다. 자, 부동산은 실제 권리자 명의로,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러니까 남의 명 빌려주지 말아라입니다. 빌려 쓰지 말아라. 자, 그런 소리입니다. 5년이나 징역 등 큰 제재 같습니다. 벌금도 무식합니다. 2억이나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도 하나. 민법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요. 특별한 법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민법도 주택하고 상가하고 한 2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신탁도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이제 우리 법령 가끔씩은 하나 정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민법은 무조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우리 묘지 같은 게 우리 법령에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자,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경매. 그리고 공매. 여기도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도 하나.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만 빼놓고는 다 하나 정도는 꼭 나온다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이제 뒤쪽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쪽으로 한번 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2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재정 목적.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총칙에다가 이제 2개. 자, 2개 정도라고 하면 문제 개수를 2개 정도 낸다고만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이제 재정 목적.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재정의 유래, 뭐 연역,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오다시피 하니까요. 자, 괜히 또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처음에만 열심히 보십니다. 자, 이거 아예 그냥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먼저 중개업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됐는지, 자, 밑줄만 간단하게 한번 그어놓고, 자,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별표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서 이제, 자, 어떻게, 자, 중개업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도 객주,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들어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의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면 912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자, 그런 연도는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요. 숫자 같은 거 반드시 나오는데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912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 912년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헌을 좀 떠들어 보니까요, 객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중개업을 했던 사람을 객주, 자, 이렇게 놨습니다. 한자를 어거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손님객자니까요,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던, 그리고 지위가 약간 높다고 해서 뭐라고요? 주인. 이렇게 해서 요거 줄여다가 뭐라고요? 객주. 자,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시험 문제감으로 한 5%도 안 됩니다. 뭐 객주에 객자도 안 볼 건데 한 문제 정도, 딱 한 번 정도 딱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다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뭐 다른 교재 같으면 아예 요걸 몽창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객주. 요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중개업을 했었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은 아예 볼 건 없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한 5번째 끝에 중개업의 효식을 해놨죠. 효시가 이제 최초의 중개업. 그러니까 처음으로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객주.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아예 정말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셔야 됩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오셨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도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그리고 알아두기는 약간 좀 신경을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중개업이 어떻게 해서 등록으로 왔는지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객주. 그 시절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정부가 신경을 쓸 것도 아예 없었으니까 영업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자, 먼저 박스 정도에서 1번의 자유, 거기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인가. 자, 인가가 이제 법으로 봤을 때 규제가 가장 심합니다. 정말 심했던 게 신원조사에서 중개업할 사람을 관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게 중개업을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규제가 없었다가 그리고 1890년 그럼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 규제를 가장 심하다는 인가 허가 받으십시오. 허가 안 받으면 아예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그 정도로 심하다는 게 인가. 자,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로 규제가 가장 심해졌고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규제가 아예 없었다가 자유롭다가 규제가 가장 심하다는 인가. 인가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1910년 우리 창피한 시절이죠. 일제시대. 일제시대 접어든 게 바로 1910년.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일본 사람들 조선 땅을 밟아보니까 규제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중경 무슨 놈 규제가 이렇게 심하냐? 사실 뭐 일본인들 좋으려고 규제를 아예 풀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3번 옆에도 자유. 한번 밑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험 문제감으로 크진 않는데 그래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보시면 이제 1922년에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소개 영업 뭐 규칙이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우시게 될 겁니다. 허가. 일본 경찰서장 할 때 허가를 받아라라고 규제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주니까 규제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일본 경찰서장 할 때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만 중개업하고요. 조선 사람들은 아예 내놓고 허가를 아예 안 내줬습니다. 그게 바로 허가. 규제가 또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심하게 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짓밟혔으니까 신고만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하게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신고제. 뭐 연도도 아예 시험 문제감은 아니까 신고제. 자, 5번 옆에 신고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신고는 또 처음 나오죠. 그래서 신고. 서류만 접수되면 그걸로 끝. 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보다 약간 규제가 있긴 있습니다. 서류는 내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허가. 자, 1980년도에 사회가 정말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자, 사회가 까다로워졌으니까 신고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허가. 다시 이제 허가제로 다시 달라졌습니다. 6번째 허가. 그 다음 이제 7번째가 지금 현재는 등록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오다가 다 봤습니다. 등록도 하나가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그럼 5번부터 신고제 할 때 신, 그 다음에 6번째 허가제 할 때 허, 그 다음에 7번째 등. 자, 앞글자만 따보니까 신호등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길 찾아가고 그럴 때 신호등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신고제, 그리고 허가제, 그 다음에 등록제. 자, 그렇게 심하게 문제는 안 내지만 다음 중에서 중개업의 발전 과정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은, 우리 순서 자주 물어봅니다. 다른 법에서도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이 정도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까요? 처음에는 자유로웠었다가 인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규제가 가장 심하게 까다로웠었다. 객주 거간이 맨날 충돌만 심하고 강목 들고 싸우니까 밥그릇이 같아서 싸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단속하겠다. 인간. 그 다음에 규제가 또 너무 심했습니다. 심한 규제를 아예 풀어 헤치웠습니다. 또 자유로워졌다가 지금 3번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다시 하겠다. 허가제. 그러니까 신호등 바로 앞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일제시대 후에 좀 풀어줍시다. 신고제. 만세 부르고 난리 났었겠죠. 그리고 신고제. 그 다음에 신고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사회가 너무 발전해서 허가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무슨 제다? 등록제다. 그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도 2번 쪽에 보실까요? 여기 이제 간단해 보시고요. 객주, 그리고 거간. 그 거간이 바로 객주 밑에서 살면서 살 것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흥정을 붙여주는 사람이 누구? 거간. 그러니까 주인은, 객주는 폰만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요 거간이 바로 실제적으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주 거간 규칙. 요게 바로 이제 객주하고 거간의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뭐? 법. 그래서 규칙이 바로 법입니다. 법. 자,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가장 심했었다는 인가. 자, 인가제가 바로 가로 2번이었습니다. 객주 거간 규칙. 뭐 연도도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쪽에 오시면 쭉 내려다가 이제 앞쪽에 한 5번째 앞쪽에 객주 거간 인가 나오죠. 인가. 그냥 귀찮으면 객주 거간 규칙 옆에다가 인가 써놔도 괜찮습니다. 규제가 가장 심했다는 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규제가 아예 없었다가 그 다음에 규제가 가장 심하다는 인가. 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신고. 자, 신고만 하십시오. 소개영업, 바로 소개영업법. 여기가 이제 신고만 하면 중개업할 수 있었던 바로 소개영업법계입니다. 여기도 귀찮으면 신고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 가면 이제 신고제가 나옵니다. 자, 내용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자,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거의 그냥 여기는 뭐 쓸데없는 거나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아예 신경 안 써도 정말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 저 위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바로 신고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끝으로 가보실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찾아가실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신고제. 그래서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나이만 살짝 규제를 했었고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은 그 당시는 아예 시험도 없었습니다. 시험은 85년부터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60년대니까 그렇습니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중개업법. 자, 부동산 중개업법은 최근에도 좀 많이 들어본 법률 명칭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여기는 허가라고 해서 이제 허가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자, 네 번째 허가 받아라 라고 해서 허가였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허가 안 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따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1980년도 넘어오면서 사회가 심하게 발달했으니까 신고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국가가 다시 단속하겠다. 요게 바로 이제 허가제였습니다. 자, 4번 옆에다가는 허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제는 약간 의미가 있고요. 그냥 5번에 가장 마지막이죠. 지금 무슨 제다? 등록제. 근데 등록이 또 안 보입니다. 자, 5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및, 자, 이 법률도 이제 명칭이 바뀌겠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가 이제 2005년입니다. 여기는 등록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제였습니다. 아까 신호등 해서 이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4번이 바로 허가제고, 5번이 바로 등록제고.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요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명칭을 조금 줄여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번처럼 아주 길었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나눠버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둘로 나눠서 자, 시험도 이제 각각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법.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가로 1번에서는 뭐 재정 이유. 자, 이유도 물어보지 않을 건데, 여기 이제 2014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 3년밖에 안 돼. 2014년도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법률 명칭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법으로 좀 줄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나눴다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최근에 뭐 법 개정 뭐 주요 내용들, 여기도 뭐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아니니까 자, 그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올 건데 괜히 그냥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자, 5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이 정도를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아예 쉽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여기는 아예 그냥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재정 목적만큼은 여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안 나왔었고 지금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꼭 별표 2개 정도는 꼭 끼놓으셔야 됩니다. 자, 5페이지 딱 중간 정도 보실까요? 재정 목적. 법을 왜 만들었냐입니다. 항상 먼저 첫 번째 1조에 재정 목적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 문제감으로 꼭 봐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 이 명칭을 갖고 자꾸 바꾸고 문장을 살짝 바꿔서 요거 간단하지만 나중 시험 문제 내놓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왜 법을 만들었을까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구속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이유 없이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요 소리입니다. 자, 크게 봤을 때는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까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을 이 법.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이게 이제 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업무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업무를 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문성 제고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 전문성을 좀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 제고, 전문성 제고 정도는 꼭 한번 밑줄을 한번 꼭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가장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법을 만들었냐입니다. 전문성을 좀 높여보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정말 많이 속여보고요. 한 두세 번 속여봤습니다. 부동산 무슨 업이라고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 근데 치사한 것들이 부동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저 끝에 있습니다. 중개에다가 꼭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자, 길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그리고 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나 분양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건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만요? 중개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그랬지 부동산업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업 그러면 황당한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육성, 그죠? 도와주겠다, 좀 밀어주겠다. 그래서 건전하게 육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끊어놓으시가요. 육성하여 거기서 한번 끊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이제 간접 목적. 자, 간접 목적에서는 부동산업 이렇게 속일 거니까요. 시험장에서는 꼭 그걸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읽으시면 머리만 아프십니다. 그다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묶어다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겁니다. 뭐하에? 국민경제 이바지. 좀 아주 거창하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요게 바로 이제 재정 목적입니다. 자, 재정 목적도 한 문제감이 반드시 되니까요.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5페이지에서 이제 재정 목적. 자, 왜 이 법을 만들게 됐는지 바로 이제 재정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올 거고요. 아니면 박스에다 넣어놓고 유사하게 나왔을 겁니다. 바로 재정 목적 맞는 거 찾아봐라. 아니면 또 틀린 걸 찾아봐라. 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정 목적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여긴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을 높여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전문성 제고가 더 중요한 문장이니까요. 뭐 하겠다? 전문성을 뭐 한다고요? 제고라고 해서 이제 전문성을 끌어 좀 올리겠다는 겁니다. 좀 높이겠다. 요 소리가 이제 첫 번째가 전문성 제고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자, 이거 뭐 별로 크게 뭐 바꿀 문장은 아닌데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업무가 뭔지 이런 업무 등을 정해서입니다. 업무 등을 정한 다음에 자, 정해서 이제 전문성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업무가 뭐다?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제 전문성을 좀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재정 목적이었었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걸 많이 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업. 그러니까 길목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바로 이제 중개업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부동산 그리고 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요게 안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뭐라고요? 중개. 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했지. 여기다 부동산업 그러지는 아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면 부동산업 슬쩍 틀리지 아예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부동산업 그러면 부동산업 관련된 업이니까요. 여기는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중개업 외에도 뭐 건설, 토목, 그다음에 분양 여러 가지 여기는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것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하나만 요거 하나만이지 다른 거는 아예 신경을 아예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하나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좀 빼버리고요. 뭐 한다고요? 육성. 자, 이것도 심하게는 아직 안 내봤는데 예전에는 지도 육성도 그랬었습니다. 지도 육성. 바로 앞전에는 지도도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더 중요하실 게 그냥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도 육성. 자, 지도는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뭘 지도를 할 거냐고 입니다. 뭐 선도부도 아니구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도 조용히 빼버렸고요. 그냥 육성만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면 시험장 갔을 때 분명히 나중에 아주 간단한 것도 꼭 틀리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속일 만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재정 목적에서 처음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아직 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지도 육성이라고 했었다가 지도만 조용히 뺐고요. 바로 앞전에 재정 목적에서는 지도 육성하겠다. 요걸 빼버리고 그냥 육성만 하겠다. 요거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창하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직접 목적 그리고 간접 목적 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여기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라 뭐라고요? 국민경제에. 자, 국민경제에 뭐 하겠다? 이바지. 요 이바지가 이제 기업이라 자, 이바지 하겠다. 요 소리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재정 목적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간단히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해서 이제 국민의 뭐를 재산권을 아직도 보증 설정이 있었고 아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겠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2005년 전에는. 근데 요거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목적은 아예 없고요. 뭐 한다고요? 거창하다고 했잖아요. 거창하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재정 목적.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건데 여기도 한 문제감으로 반드시 꼭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리고 중개업 잘 되게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팍팍 밀어줄 테니까 중개업이나 잘하십시오.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뭐 한다고요?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 자체가 이제 경제에 큰 돈이 오고 가고 하니까 뭐라고요?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재정 목적이 아닌 거, 이건 정말 정리 잘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바로 나왔죠. 뭐라고요? 부동산 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자, 중개지 부동산업의 육성. 아니면 또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업을 규제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성 잘 되게 도와주겠다. 고소리였고요. 뭐 수요 공급 무슨 개론입니까? 아니고요. 이제 공법 나왔네. 토지 공개부 공법입니다. 그다음에 투기 억제 그런 소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또 공법 유사한 거네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자,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나 보지 우리 법령에서는 안 본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규제, 뭐 적절한 규제 그런 것들은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쪽이지 거래를 규제하겠다 그런 소리 전혀 없습니다. 뭐 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중개업 잘 되라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이렇게 딱 3개였으니까요. 그 3개 말고는 다 유사품입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혀 아닌 것들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쪽에서 이제 6번째 6페이지 쪽에 보시면 자, 첫 번째 1번. 자, 첫 번째 그냥 진도인데도 한번 간단하게. 자, 문제 요건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또 맞춰놓으면 또 안심하시고 신경 안 쓰십니다. 자, 요번 이 정도에서는 꼭 틀려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처럼
이 법의 이제 목적으로 모두 골라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꼭 제목 그대로 옵니다. 박스도 꼭 그대로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보시가 목적으로 모두 맞는 것을 골라보시람.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 볼까요?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업무에 해당될 거고요. 자, 업무를 정해서 자, 그에 뽑을 시간 뭐를 제고하겠다고요?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우리 첫 번째 봤었던 거 나왔죠. 전문성 제고. 자, 이런 전문성 제고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꾸면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니까 아직은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 자체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꼭 내보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갈 거고요.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틀려봐라 그럴 겁니다. 준호실입니다. 바뀐지 모르냐 그럴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을 이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는 잘 나왔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았다고 하시면 딱 큰일 납니다. 근데 뒤에를 잘 보니까 적절한 뭐요? 규율 그려놨습니다. 규율. 자, 중개업을 규율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도와줄게. 육성이었습니다. 육성. 그래서 우리 애들 말로 업되게 보통 그러죠. 중개업. 업되게. 그럼 뭐 육성이라고 해서 팍팍 밀어주겠다. 규율. 규율은 깔아뭉개겠다는 소리입니다. 뭔 규제를 하겠다고 규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적으로 모두 옳은 것은 3번도 틀렸을 거고요. 4번도 벌써 틀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3번, 4번 아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니은번 들어가면 아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보실까요? 부동산 개업 공인주사의 적절한 규율. 법에서 겁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규율, 이런 문장은 아예 없었습니다. 또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3번은 이미 확실하게 틀렸고 5번도 틀렸고 이렇게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답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번 예전에 잠시 있었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못 믿겠다 자꾸 뒤통수 치니까 지금 오히려 매도 매수인 쪽에서 잘 알고 우리 개업공사를 꼼짝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공신력을 제고를 하겠다. 전문성 제고지 공신점 제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1번도 약간 유사해 보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1번도 틀렸죠. 1번도 틀렸죠. 입니다. 이제 답은 나왔겠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뭐 한다고요? 건전하게 육성. 그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번.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에 미음번. 요 두 개가 바로 이제 여기는 제조 목적.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자, 특히 니은번. 정말 비슷하게 중개업. 잘 가다가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가 꼭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꼭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고, 전문성 제고지 4번처럼 개업 공인주사의 공신력 제고. 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법의 이제 성질. 여기도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예전에는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아닌 것은, 아니면 서명이 잘못된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다가 최근에만 계속 안 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정도도 안 낼 가능성은 좀 큰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30개나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다.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중간법이라고 해서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중간법. 자, 그 중간법 옆에다가 혼합법 이렇게도 써놓으실까요? 그러니까 민법과 그리고 공법의 성격을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섞어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요걸 바로 이제 중간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가장 많이 씁니다. 오히려 중간법보다는 사회법 또는 혼합법 이런 소리를 더 많이 씁니다. 사회법. 제가 좀 써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적인 법. 요, 바로 이제 우리 법은 중간적인 법이다. 이런 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공법이면 공법이든지 사법이면 사법이든지 이렇게 나눠질 건데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2번. 여기다 특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중개관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무슨 법이다? 일반법. 여기도 일반법. 그 옆에다가 특별법.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자, 설명 엉뚱하게 넣을 겁니다. 자, 중개관에서는 일반적인 법.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특징. 고소리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자, 요 세 번째가 이제 민법이나, 자, 그냥 특별한 법이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자,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법. 그냥 특별법 해놓으면 헷갈릴 것 같으면 민법, 그리고 상법을 앞에다가 좀 써놓으면 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민법, 그리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 자,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국제법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어디에서만요?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요 4번 옆에다가도 국제법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나올 문장이 좀 따로 있습니다. 자, 5번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이게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재 다 소개합니다. 무슨 법? 그죠?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자, 꼭 지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예전엔 좀 많이 좀 나왔었고요. 자, 그나마 이제 최근에만 좀 안 나오지. 여기도 쇼문제 과목 좀 많이 봤습니다. 자, 먼저 6번째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좀 줄여놨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보셨네요. 30개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이 공인중개사법이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특징이나 뭐 성격이나 이렇게 부르게 될 건데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입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그냥 중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자, 부동산 중개라고 있습니다. 중개에 관해서는, 걔도 중개 나오니까요. 특별한 법일까요? 일반 법일까요? 여기가 많이 헷갈립니다. 어디 가면 특별도 나와 있어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중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바로 대해서는 무슨 법이라고요? 여기다가 특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법?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관에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되지. 그냥 일반적인 법이지. 걔는 또 중개라고 해서 이제 여기다가 특별한 법이다. 자, 특별한 법이다. 이런 소리는 맞지 않습니다. 특별한 법 아니고 요거입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부동산 중개원에서 특별한 법이면 일반 법이 또 따로 있냐고 그입니다. 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자, 임대차. 자, 민법에서 배우실 건데 자, 민법에 임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요 임대차는 그냥 일반적인 법에 임대차가 있고요. 근데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 임대차는 요거 주인만 위한 법입니다. 주인 집 맘대로 합니다.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주인이 집 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그입니다. 우리 애들 말고 그냥 막 꼴값질한다고 할 건데 이렇게 갑질을 심하게 하니까 임차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입니다. 정말 뛰어내리고 죽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갑질 심하게 하니까. 그래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임대차. 그래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자, 주택하고 상가 건물은 뭐가 따로 있습니까? 임대차. 거기도 임대차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임대차를, 여기 이제 임차인만 보호합니다. 임차인은 뭐 하겠다? 보호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특별한 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특별한 법이고, 그러니까 두 개 법이, 요 두 개 법이 충돌하게 됐을 때 어느 놈을 먼저 우선합니까? 특별하니까, 그죠? 그죠? 임차인을 먼저 보호를 하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규정이 있었을 때 민법을 위한 그런 주인을 위한 그런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을? 주택임대차 먼저 적용하고 상가건물 같으면 상가건물을 먼저 적용합니다. 임차인 불쌍하니까 그입니다. 자, 불쌍하니까 먼저 보호하고 나서 이제 규정이 없으면 임대차로 갑니다. 이렇게 법에는 순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가 이제 어떤 법인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우실 거고요. 민법에서도 배울 거고, 우리 법령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고. 자, 민법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이제 쉽게 막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배울 건데 바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이렇게 특별한 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법 그냥 일반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여기가 특별법, 여기는 일반법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중개는 그렇게 나누지를 아예 않았고요. 그냥 공인중개사법 가지고 뭐를요? 중개를 모두 다 적용하지. 뭐 나눠가지고 특별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법은 아예 없다. 그냥 공인중개사법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는 다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랬다고 중개관에서는 특별한 법이다 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일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아예 없으니까 요 일반법 요게 맞는 소리고요. 중개 나왔다고 특별하다 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서 갑니다. 민법이나 그리고 상법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민법이나 상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그러니까 법에도 적용 순서가 있는데 민법을 먼저 적용을 시킬 거냐고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시킬 거냐고입니다. 누굴 먼저 적용시킨다고요?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먼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1번 타자고요. 비슷한 규정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을 가장 먼저 적용시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법입니까? 자, 우리 이제 민법에서도 간단하게 배울 건데 우리 민법하고 상법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법이 더 특별한 법입니까? 민법일까요? 상법일까요? 처음에 많이 배우실 때는 요 민법, 상법 두 개 중에서도 특별한 법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봤을 때 상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아니면 민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입니다. 꼭 민법 같은데 상법이 먼저입니다. 상법.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민법보다도 상법을 먼저 적용하고요. 상해를 위한 법이니까 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 여기는 순번 번호표 뽑고 있을 건데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적용되고요. 상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만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만 대상이니까 얘가 가장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다 상인 중개하는 사람 말고도 뭐 아예 그냥 시장에서 뭐 파는 사람도 여기 상법에 다 들어갑니다. 넓으니까. 근데 전 국민 그랬으니까 이게 범위가 훨씬 넓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공인중개사법, 그다음 두 번째가 상법, 세 번째가 민법. 우리 민법 배우겠지만 상법의 규정이 있으면 상법을 더 먼저 우선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규정이 없을 때 민법. 민법에도 규정 없네. 그러면 어디 조리로 가거나 판례로 가거나 관습으로 가거나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도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 둘 다 된 법도 특별한 법.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무슨 법이라고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한 법이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특별법. 요 소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일반법. 자, 일반법이라고 하면 여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반이면 우리가 세 번째냐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특별하고 두 번째는 상법. 세 번째는 민법. 공인중개사 법만 가지고 물을 거니까 민법이나 상법에 둘 다 된 법도 우리가 특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히려 이제 여기가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회법. 자,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중간법 그려놨을 겁니다. 같이 쓰긴 합니다. 중간적인 법이다.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을 모두 섞어서 가지고 있다. 욕심도 아주 많습니다. 혼합법.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과 그리고 공법의 성격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민법 교수님, 사법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박 교수님 오신 분은 다 여기는 공법은 바로 이제 국가 공공적인 법이니까 바로 여기는 공법. 전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먼저 민법은 이제 사법은 이렇게 수평적인 국민과 국민 매매할 때 매도 매수인 그냥 평등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집 팔겠다, 집 사겠다.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근데 공법은 수직적인 관계죠. 국가가 일방적으로 뭐하고요? 명령하고 국민은 안 따르면 교도소 보내주고 그입니다. 아주 콩밥 먹여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 여기는 무슨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들끼리 알아서 평등. 사람 위에는 사람 없다 그입니다. 예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랬지 그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평등한 관계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공법은 말 안 들으면 우리 국민한테 나중에 제재를 가할 겁니다. 형벌을 가든지 막 이행강제금 철거명령 떨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바로 이제 공법적인 성격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격을 우리 법령은 욕심도 많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민법처럼 사법이든지 그리고 국도법처럼 농지법처럼 공법이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로 나눠줄 건데 두 가지 성격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사법이다 그래도 틀리고 공법이다 그래도 틀리고 뭐라고요? 사회법이라고 사회법이라고 혼합법이라고 그리고 중간법이라고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꼭 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서 우리 확인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에다가 국가한테 설명하냐고 아니라고 매수인한테 설명을 할 거라고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을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국가 주는 게 아니라 매도 매수인 줍니다. 그입니다. 거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써서 누구 줄 거냐고입니다. 누구 줍니까? 매도 매수인.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교부, 자 이런 것들은 사법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법적인 성격, 근데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적인 성격 아까 보셨네요.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인장 등록 안 하게 하면 사무소 문 닫게 합니다. 국가가 인장 등록 하라고 했습니다. 안 하면 우리 개업 문 닫으십시오. 그리고 사무소 이전했을 때,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이전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금쟁이 했을 때에는 3학년, 막 교도소 3학년 3반으로 보내주고요. 그리고 1학년 1반으로 보내주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신고나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 신고 안 했을 때 그거 하나 안 했다고 사무소 나중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제재가 떨어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한 20%도 안 될 건데 거의 80% 넘게가 다 공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맨날 처벌한대. 요 소리가 이제 맨날 우리 공기사법에서 맨날 들 겁니다. 선생이 그냥 입만 벌리면 어디 교도소 보내네, 문 닫게 한다네, 이런 소리는 맨날 해야 될 겁니다. 좀 짜증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적으로 우리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겨울 용해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국제법이다 아니다 그럽니다. 오바마 안 만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프 안 만날 건데 뭐라고요? 국내에서만, 국내에서만 서울부터 저 밑에 제주도까지 적용되는 국내법이지 무슨 법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국제법이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자, 국제법은 아니라고요, 그럽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법. 자, 그런 법은 아예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 5번째가 우리 교재 안 나왔지만 주의하실 게 이제 실제법인가 절제법인가 절차법인가, 그러니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실체 권리나 의무만 나와 있는 실체적인 법이지 그럽니다. 여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체법, 요 실체법은 권리, 그죠? 권리나 무슨 의무를, 이렇게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리 의무를 규정한 법이고요. 그리고 무슨 법은 아니라 절차법은 아니라 그럽니다. 뭐 소송 절차가 나옵니까? 절차법 이런 것들은 무슨 소송법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소송 절차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 거의 대부분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다 무슨 법이다? 그냥 실체법이다. 뭐 등기법이 될까, 그리고 뭐 지적에 관한 법률들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다 공법이 될까, 민법이 될까, 다 공인중개사법까지도 다 실체법입니다. 뼈대만 나와 있는 실체법이지 절차법은 아예 아니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관은 특별한 법이다, 엉뚱한 소리 하고요. 자, 민법에 대해서는 또 일반법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고요. 둘 다 덤벼봐 우리가 더 특별하게 입니다. 1번 타자입니다. 우리 완전 그냥 초 VIP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다. 맞아다 틀렸다? 아니라니까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이다. 맞아다 틀렸다? 틀렸다고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사회법이라고. 그리고 중간법이라고,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국제법이다, X.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이다. 그건 아니다, 그입니다. 무슨 법이다? 뼈대망이죠. 실제법. 우리가 배우는 법은 다 실제법이지, 뭔 절차. 이런 거 아예 안 배운다는 겁니다. 뭐 변호사 업무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법이다. 뼈대만 배우는, 권리 의무만 배우는 바로 실제법. 우리도 중개하면 나중에 보수 받잖아요. 맨날 하지 말라고 의무만 규정하잖아요. 실제법. 실제법이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정리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페이지 쪽에서 이제 법령. 법령 구성도 그냥 뭐 시험 문제감으로 크게 안 보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나오고요. 법. 그 다음에 법 아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 우리 공법에서도 맨날 그겁니다. 건필 용적률도 법에서는 얼마, 시행령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뼈대만 만드니까 51개 조문이 있는데 그럼 51 이런 건 아예 시험 문제 안 낼 거고요. 그리고 법
뼈대만 만드니까 법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목 꼭 굵게 써져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 위한 영이 바로 뭐라고요? 시행령. 같은 소리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만드니까 뭐라고요? 대통령령. 같은 소리입니다.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우리 공부하실 때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쪽에서도 계속 쓸 건데 자꾸 헷갈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말하면 시행령. 그 아래쪽에 이제 대통령도 많이 바쁘실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자세히 모르고요. 졸다가 막 손 들고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아니 지들끼리 어떻게 하자고 합의만 봐갖고 손만 그냥 졸다가 갑자기 그냥 손 들고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다시 만듭시다. 그리고 시행을 하기 위한 분이 만들어야지. 그냥 국회에서 다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내가 시행을 할 건데 국회의원이 만들어주면 어떡하냐고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뼈대만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는 장관한테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만 있는 거 아닌데 라고 한 17군데 장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법, 요게 더 상전입니다. 바로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 국민의 단체니까 바로 국민이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은 최고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이제 대통령. 대통령도 국민이 뽑잖아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아래쪽에 장관을 또 대통령이 뽑았을 건데 바로 장관이 가장 세부적으로 법에서 그리고 시행령에서 위임받아서 바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뭐라고요? 시행 규칙.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놔야 이제 법이 바로 세부적으로 시행령으로 시행 규칙으로 자세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행령도 시행 규칙에서 더 자세히 그리고 위에 법에 있는 것도 자세히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는 시행 규칙, 시행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 한번 시험 문제 약간 언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나 먼저 시행령은 위임된 사항만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행. 그러니까 위임 말고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위임하고 옆에 시행. 요거 두 개는 나란히 한번 밑줄 한번 그어놓으시니까 위임도 정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것도 정하고 그러니까 시행령이라고 했겠지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시행령만 그런 게 아니라 뭐도요? 공인중개사 법도 그리고 시행령도 두 개가 위에 상전이니까 이 두 개를 위임받아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거니까요. 법하고 시행령 둘, 그 다음에 위임하고 시행도 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재정 목적,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나머지는 뭐 크게 뭐 시험 문제 감으로 알 볼만한 거는 거의 없을 정도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3절. 자, 지금 뭐 주무셔도 괜찮은데,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 한 문제가 반드시 꼭 하나가 나오니까요. 바로 한번 옆에 이제 뒤에 우리 8페이지에 있는 6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좀 설명 드릴 거니까 여기가 이제 정말 시험 문제가 본격적으로 하나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요. 하나 나오고 재정 목적 말고 이제 저 뒤에 중개대상물 하나 그다음 시험까지 해서 하나 여기까지 오늘 진도 한번 쭉 나가볼 거니까요. 한번 내용 그냥 뭐가 있는지만 제목 정도만 쭉 한번 보시면서 오늘 뭐 배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